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네,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세요? 월요일인데 일단 뭐 보합권에서 양시장 모두 움직이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금요일 날 너무 올라갔어 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적당하게 좀 조정이 눌림이 좀 시도되고 있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금요일부터 계속 강조드렸는데 화면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한번 볼게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코스닥의 딱 지금 150 지수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지난번에도 금요일 날 세 번째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살짝 좀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100만 원을 다시 한번 살짝 상회하는 모습들이 보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좀 100만 원 좀 이탈하니까 지금 한 99만 7천 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밀렸는데 딱 지금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장중에는 넘어가기 힘들고 이제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뭔가 오늘 밤에 미국이 한 번 더 점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거를 딱 뚫어버릴 수 있는 이제 차트가 나올 거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가 뭐 아시다시피 Y형 모델이라고 하죠. Y 모델이 저가형으로 완전히 출시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 계속해서 나왔었던 거죠. 사이버 트럭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모멘텀을 어떻게 테슬라가 300불을 가는지 현재 지금 28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2차 전지를 계속해서 잡아서 계속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쫙 당기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딱 그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장중에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워 보이고 뭔가 미국장이 특히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런 전기차 섹터의 대장들이 뭔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여기를 돌파 나올 때 우리가 코스닥 150 종목 상위 종목을 딱 보면 되거든요. 1위가 에코프로 BM, 2위가 에코프로,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참 LNF는 거의 내놓은 자식 같아요. 네. 2차 전지에서 지금 가장 상승률도 많이 못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가까이 한번 당겨 보시죠. 그리고 JYP 뭐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재계약권 관련된 부분들이 타사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이제 엔터주들이 약간 조금 루즈해지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들 그리고 게임주들이 이렇게 좀 뭔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돌파 나올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지금 여기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중에서 한두 개 종목들이 막 강하게 상승 탄력이 나올 때 그러면 여기를 완전 뚫어주면서 지지받으면 이제 가는 거겠죠. 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는 준비 안 했어요. 여기서는 준비 안 했고 이미 제가 코스닥 150 종목에서 펄어비스 종목 편입했었죠. 지금 뭐 에코프로는 이전에 한번 편입했었고 4월 달에 5월 달에 한번 편입했었고 그래서 내일 정도에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한 종목은 제가 컨택해서 같이 코스닥 150의 지수 추종을 한번 이 추적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내일 시간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오늘은 또 오늘이니까 리뷰 먼저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6월 30일에 편입했던 방금 살짝 힌트가 있었죠? 펄어비스입니다.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6%가량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종목 먼저 리뷰해 주실까요? 네,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화면이 너무 조명이 세다 보니까 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펄어비스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내려오려고 할 때쯤에 여기서 좀 공략을 했었고 약간 좀 300선이 아직은 보시면 앵커님 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보면은 약간 네. 추세 자체가 이 선만 보세요. 회색선하고 회색선만 딱 보시면 이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네. 300선인데 계속 보면은 약간은 좀 이제 밑으로 약간 하향하려고 하고 있죠. 네. 약간 역배열 상황이고 아래 보시면 중기 이동 평균선이 92 이동 평균선이 나오고 있는데 요 친구만 약간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약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주가라는 게 주가 자체가 여기서 머물게 되면 만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한 번 더 눌림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펄어비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연말의 도깨비라는 이 게임 메타버스 게임 향을 가지고 있는 이 게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다시 이제 전고점을 한번 이제 트라이하는 이제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넘어갔다가 좀 눌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일부 여러분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익절을 하셨다가 분명히 골든 크로스 한번 맞아줄 때 오히려 골든 크로스 요즘에 맞으면은 주가가 갭을 맞고 좀 밀려요.
갭을 약간 좀 메꿔주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 패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목표가를 제가 좀 높게 잡았는데 한 58,000원, 6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롱을 좀 보시고 여기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58,000원에서 6 사이, 6만 원 사이까지 한번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어쨌든 큰 종목이죠. 코스닥 150에 지금 8위권에 랭킹이 돼 있는 종목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제가 최초에 제시했던 6만 원 넘어가는 언저리는요.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펄어비스 관련된 부분들, 뭐 게임주 보유하신 분들은 펄어비스가 기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들 고려하셔서 58,000원, 6만 원까지 일단 밴드까지 상향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거기까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기 관점에서 일단 58,000원에서 6만 원 선을 목표가로 살짝 수정해 주시는 네, 거죠? 조금 낮춘 거죠. 어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격을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SMCNC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가 컨택을 좀 해봤던 종목인데요. 매수가 2,600원 이하에서 잡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11%가량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오늘 2,600원 이하 네. 저가를 살짝 주고 그대로 오늘 10% 넘는 이제 급등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VI가 안 걸렸어요. 살짝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주가가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SN그룹 자체가 뭐 소용돌이가 워낙 많았잖아요. 뭐 카카오에서 인수하고 이수만 전 대표분도 지금 뭐 중국으로 건너가시고 뭐 다른 사업 하겠다고 나가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SN그룹에서 갖고 있는 계열사들 제가 그래서 SN 라이프 디자인, SM CNC 그리고 DOU 이렇게 있는데 DOU는 이미 이제 올해 초에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그 뒤에 최근 뉴스가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한 종목은 아니다. 그러면 SN 라이프 디자인과 SM CNC인데 가장 수급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려서 뭐 하루 만에 뭐 10% 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종목 끝났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안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SMCS 같은 이게 사실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SN 라이프 디자인은 조금은 2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최소한 못해도 3,000원 제가 목표가를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제시해드렸는데 여기까지 한번 조금 홀딩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7월 말 또는 뭐 8월 초 뭐 이렇게 지금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8월 초에는 나올 것이다 나오고 있는데 뭐 언제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에 대한 뭐 기대감들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뭔가 증폭이 되면은 주가는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종목 가지고 정배로 돌아서는 패턴까지는 제가 노리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3,000원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2,700원 수준인데요. 목표가 3,100원 선까지는 아직 룸이 남아있다라는 전략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야겠죠. 반도체주를 좀 알려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사실 지난주에 잘 나가서 저는 얼마나 더 이어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오늘은 이제 유니셈하고 이제 가온치스 네. 약간은 조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좀 오히려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뭐 나머지 종목들 여태까지 대장이었던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뭐 HPSP 뭐 이런 종목들도 그래도 양전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이쪽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터져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가 바닥권에서 좀 무난하게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왔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인데 참 이 종목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까지 가게 되면은 반도체도 다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일단 뭐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16,660원에 14,660원에 편입을 하고요. 종목명은요. PCB 업체 갖고 왔습니다. 파인 서킷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경성 PCB라고 해가지고 이제 PCB의 물질 자체가 이제 좀 딱딱한 부분들을 이제 경성 PCB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TV, 뭐 가전제품, 냉장고 이쪽에 들어가는 PCB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조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신형 PCB 관련된 부분보다는 약간의 조금 이제 기존에 사용했었던 그런 PCB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종목까지 가지고 나온 계기는 뭐냐면 이 종목이 다 올라오게 되면 이 종목까지도 올라오게 되면은 반도체도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의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를 바라보는 뷰는요, 딱 하나입니다. 뭐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으니까 동사 설명을 이걸로 대신하고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현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실적을 딱 까봤을 때 화면 볼게요. 10분 능선이 있다고 하면은 10분 능선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한 2분 능선 정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거든요. 현장에서는요. 근데 지금 주가는 거의 한 7, 8부 정도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많아요. 주가가 먼저 간 거네요. 많이 간 거죠. 많이 갔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물론 살짝 결은 다르지만요. 네. H백 모델이 하나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4천에서 6천만 원인데 하나의 인공지능 뭔가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아까 1.5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산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앵커님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잭스만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엔비디아가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니까 공급을 늘린다고 했어요? 아니면 뭐 줄어든다고 했어요? 공급을 생산 자체를 다운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프리미엄 엄쳐서 우리 거 최고니까. 왜냐면은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거는 경쟁업체가 출원해가지고 엔비디아 말고도 AMD가 있잖아요. 라디온도 있겠지만은 AMD 거를 쓰면서 얘기를 나오면 쉽게 얘기해서 AMD 거도 사람들이 쓸 거니까 우리도 같이 저가로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막 계속 뭐 어제도 금요일 날도 480을 갔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안 만든다. 그 반도체를 더 이상 생산 안 하고 딱 몇 개만 한정해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봤을 때 이거를 장기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종목은. 그래서 단기로 갖고 왔어요. 그냥 기대감으로 이번 주에 움직일 수 있는 네. 종목으로. 그 측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 뜻을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종목이 막 이렇게 정배열을 전환해서 제2의 이수페타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될 확률은 없고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단기적으로 딱 한 15% 내외예요. 16,500원. 아직 그 반도체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 증폭은 뭐 이게 쉽게 꺾일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못해도 한 보름 정도 이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16,500원, 손절가는 12,5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가격 전략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화인 서킷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지난주부터 있었는데 아직 보름 정도 남았다. 반도체 네. 전체 보면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대장 종목들이 계속 치고 가는 것보다는 막 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툭툭툭 튀면서 수급이 잠깐 이제 분산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 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목표 주가 16,500원, 손절 라인 12,500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뭐 따라서 이제 이것 갖고 왔으니까 또 장비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반도체 무난하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정말 죄송하지만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훨씬 더 낫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반도체는 단기적 관점으로 제가 종목을 갖고 온 거고 조금 제가 말이 안 맞겠죠.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중장기적이 훨씬 더 낫다. 네. 이 측면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장비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쪽 결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전반적인 OLED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도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JS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090470이고요. JS텍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주,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아시는 분들은 이 종목 모르면 좀 서운하죠. JS텍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반도체 도금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까지도 한다. 그러니까 캐파 증설에 따른 뭐 수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장비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완성차 관련된 부분들, 수주 관련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또 지금 뉴스가 좀 보도되는 게 뭐냐면 GM하고도 뭔가 조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또 미국 진출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물류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당연히 이제 장비, 도금 장비 쪽이다 보니까 로봇 쪽이라도 좀 포함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와도 밀접하게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뿌릴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부터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JS텍 두 가지 모멘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제이스택은 얼마까지 보세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사실은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또 뭔가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죠. 뭐 이전에 전고점 요 근처를 한번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12,000원 선을 목표 가격으로 지금 제시해 드릴게요. 왜냐면 요날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거래량 없이 올라가다가 지금 뭐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조정권, 가격 조정권에 머무를 때였고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좀 동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거래량 소멸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아마 거래량 터지는 시점이요. 아마 이전에 전고점 11,700원 연역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넘어가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12,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9,3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반도체는 이제 한 일주일에서 1에서 2주 정도는 좀 더 우리가 순환매를 볼 수가 있겠지만 7, 8분에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저는 2차 전지를 더 남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오늘이 아마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오는 마지막 날이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이제 중기 관점에선 2차 전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 최근 또 핫하기도 하고 순환매 이걸 마지막에 좀 노려보자면 오늘이 마지막 공개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두 종목이었습니다. 기억해 볼게요. 화인서키트, 두 번째는 제이스텍. 제이스텍은 목표가 12,000원, 손절 라인 9,300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무료 방송 준비하셨잖아요. 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TV 방송에서 뭐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나고 3시 40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2차 전지가 지금 조금 이제 억눌려 있다가 뭔가 이제 풀어질 것 같거든요. 그 풀어줄 수 있는 모멘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장 끝나고 3시 40분에 여러분들 공개 방송 MBN고대 신광섭 검색하시면 참여 가능하시니까 잠시 뒤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